80대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50대 형제. 동생은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 소유의 재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걸 보고 의아했습니다. 알고 보니 형이 병든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이었는데요. 동생이 강하게 항의하자 형은 아버지 재산 중 절반을 주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형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주지 않았고 동생은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소송 도중 형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소송 도중 소송 당사자가 숨졌다면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동생은 형의 상속인인 형수와 조카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이 부친의 유산을 두고 친형과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형제의 부친, 젊은 시절 산 땅이 상당히 그 가격이 많이 올랐나 보죠. 네네. 일단 의뢰인은 네. 형제 중에 동생입니다. 네. 50대 남성이고요. 형은 3살 위에 역시 50대인데 이 10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혼자 생활하셨어요. 80대가 된 이 노인이신데 이 형제가 서로 모시겠다고 해도 나는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형제들이 자주 찾아뵙고 또 이제 요양 치료사가 방문을 해서 또 돌보기도 하고 혼자 이렇게 고향에 사시다가 이런 얘기를 늘 하신 거예요. 젊을 때 그냥 고향 땅을 계속 사서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재산은 땅밖에 없으니 내가 죽거든 형제 둘이 이 땅을 똑같이 나눠 가져라. 예. 유언장이 따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셨는데 자, 동생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정확한 재산을 물어보기가 좀 이렇게 죄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아버님은 노령이신데 재산 밝히나 이런 이제 의심을 받기 싫었던 거죠. 궁금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아버지 예. 이렇게 이제 재산이 꽤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이제 네, 설명을 드렸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상을 당하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 재산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예. 보니까 아버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반반 나누라고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투병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살아계실 때 아버지 몰래 아버지 소유의 땅, 뭐 집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형 이름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네네. 예, 그거를 이제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돌아가셨죠. 큰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모르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형한테 가서 따집니다. 형, 아버지 그 얼굴 어떻게 보려고 이런 짓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사업하느라고 사정상 급전이 필요해서 내가 빼돌렸는데 절반 줄게. 네. 그러면서 각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생 입장에서는 그 각서 한 장 믿고 기다렸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기다렸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제 재산을 나눠주지 않다 보니까 동생이 이제 화가 나서 소송을 제기해요, 형을 대상으로요. 맞아요.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친형인데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서 네. 기다렸는데 문제는 그래 다음 달에 꼭 줄게 그랬다가 안 줘요. 다음 달 지난 다음에는 이번 주 안에 줄게. 심지어는 내일 줄게. 그러다가 급기야는 연락이 아예 끊겨버리는 데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기다린 것도 억울하고 돈도 돈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소송까지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이 형이 이런 소송 와중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요. 소송 중에 이 형은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고요. 자, 동생은 이때 동생 마음이 좀 약해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아이고, 형님이 이렇게 되셨는데 내가 소송까지 제기해서 마음이 무겁다.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 결국 재산 정리를 아니할 수는 없고 소송은 지금 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뢰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오늘 그 의뢰한 분의 궁금증, 이제 동생이 재산 상속과 관련된 부분에 궁금증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렇죠. 일단 이 남성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문제가 한 번 있었고 문제는 형이 사망을 했으니까 형의 또 상속 문제가 그 집안으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동생의 입장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소송 진행 중에 일단 형이 사망을 하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상속인인 형수나 조카가 다시 내가 소송을 내서 그분들과 다시 소송을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형수와 조카가 형의 채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 버리면 그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지금 하나 이제 먼저 이 소송 당사자가 이제 사망한 거 아니에요. 형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 상속에 대한 부분을 이제 소송을 했는데 일단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 민사소송법 233조의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만약 사망을 하면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소송이 중단되지는 않고요. 만약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사망했다라고 하면 이 소송 절차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단된 다음에 이 소송의 재판 대상인 그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상속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 형수라든가 그러니까 아내라고 할 수 있는 형수라든가 조카들,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카들이 이제 소송을 수개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 법원에다가 소송 수개 신청서라는 걸 제출을 하면 그 소송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근데 그 형수하고 이제 조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형수와 조카를 대상으로 그러면 상속 분쟁, 상속 소송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그러면요? 형수와 조카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걸린 대상을 물려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에 걸린 대상은 뭐냐면 형이 주기로 했던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형이 아버지가 병원에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아버지 동의 없이 아버지 재산을 한 거면 이전 등기 자체가 무효인 거거든요. 예. 그걸 다 무효화시켜서 그 등기의 절반가량을 이전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양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형이 이제 불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버지 재산을 이제 빼돌렸다.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동생 입장에서는 그 상속에 대한 권한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형이 얘기를 보면 당장 돈이 급해가지고 빚도 지고 좀 막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하나도 없고 빚만 남았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법에서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그 기간에는 소송을 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 진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파산을 해버리니까 사망한 사람이 파산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들은 우리는 그거 못 받겠다. 그러니까 적극재산도 안 받고 소극재산도 안 받으면 국가 관리하에 파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자들과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나눠받는 수밖에 근데 없습니다. 좀 답답한 면도 있네요. 지금 보면 동생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그 재산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자기가 정당한 권리로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형이 다 빼돌린 상황이고 형이 또 사업을 통해서 다 써버렸다고 하면은 재산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부동산이 남아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을 거예요. 부동산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체가 상속 재산으로 우선권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등기를 무효화시켜서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걸 판매해서 현금화 시켰고 다른 채권자들도 있어서 빚이 많아진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받기가 좀 어려워지죠. 또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형하고 이제 소송 중에 형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또 형수나 또 조카를 대상으로 또 재산 관련된 부분을 또 계속 얘기한다라는 게 인간적으로 저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미운 건 형이지만 형수님이나 그 조카는 또 어떻게 보면서 소송 그 재산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거죠. 아,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어쨌든 그 재산이 남아 있다고 하면 동생 입장에서 정당한 권한으로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만약에 형이 채무가 많다고 하면 상속 포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